예,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공직자 자녀의 학폭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졌죠. 이번에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인데요. 의혹이 불거지자 그 당일인 금요일에 김승희 전 비서관은 바로 사표 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게 사표 제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의문점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국회 교육위 야당 측 간사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승희 전 비서관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하면서 국감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7시간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네네. 그런데 김 의원께서는 사표를 수리한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의혹이 여기서 멈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그러던데, 이제 김승희 전 비서관은 그야말로 전 비서관이에요. 예.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음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일종의 네. 그럼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에요. 네, 꼬리 자르기 면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 사건의 자초지종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네네. 그러니까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 즉 가해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 네네. 피해 학생은 네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9살, 8살 이런 거네요? 2학년 그 친구는 만 7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7살입니까? 예. 네네. 그러면은 뭐 만이라는 말 요새는 잘 안 씁니다만 여하튼 만 네네. 9살, 7살. 네네. 정말 저학년 학생들인데 저학년 어린이들인데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마 이제 방과후 학습 과정 속에서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끼리 할 수 있는 이제 놀이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런 놀이 속에서 뭐 엉덩이로 그 이름 쓰기 예. 뭐 이런 놀이를 하던 과정 속에서 아마 그 3학년 그 언니가 예. 조금 약올랐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좀 화가 있어서 방과 후 수업 끝나고 네. 아이를 이제 화장실로 데리고 와서 아주 가혹하게 이제 때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가혹하게 때렸다는 게 지금 두 손을 허리 뒤로 하라 하고 눈을 감으라고 시킨 뒤에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3학년 학생치고는 상당히 좀 치밀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예. 밖에는 이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이제 가해자 친구, 3학년 친구가 밖에 있었고, 이제 그 후배를 데리고 들어가서 화장실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다 확인한 후에 네. 사람이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고 이제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서 변기에 앉힌 채 얼굴과 머리를 우산, 리코더 등으로 이제 여러 차례 때린 거죠. 근데 전치 구주라고 하는데 사실 전치 구주는 뼈 중에서도 큰 뼈가 부러져야 나오는 게 전치 구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9살 어린인데 이걸 전치 구주의 상해가 맞는 건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게 이제 리코더로 때렸으니까 예. 네, 상당히 이제 이 부상이 더 심각하게 나온 거고요. 눈만 6주 진단이 나왔거든요. 눈만. 눈 부위가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먹으로 눈 때리고 그래서 예. 눈을 막 감으라고 하고는 예. 눈이 너무 붓고 이제 안압이 높아서 일주일 동안 이제 붓기를 뺀 후에야 정확한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네네네. 눈 부위 쪽의 부상으로 인해서 좀 더 이 진단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각막이 패였을 정도입니다. 각막이요? 네네. 자,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심의 결과가 학급 교체로 결정이 됐어요. 만약 1점만 더 나왔으면 그 상위 단계인 강제 전학이 나오는 건데 1점이 네네. 덜 나와서 학급 교체에 그쳤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학생 측이 강하게 반발을 그 당시에 했다고요. 네네. 예.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3학년 선배와 2학년 이제 피해자인데요. 예. 그 집을 가는 그 동선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 같은 동네 살았나 봐요. 예. 예, 그런데 학급 교체를 한 것은 사실 2학년 후배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3학년 1반에서 2반으로 학급 교체가 됐다고 해서 피해자가 뭐 어떤 그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급 교체에 대해서 그 학부모와 그 당사자는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그 학폭 심의 과정에서 예. 그 아마 이제 심의위원들이 그 피해자 학생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 지금 좀 상태가 어떠냐 했더니 지금 그 가해자는 지금 무단 결석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요즘 너무 행복하다. 그 언니를 안 봐서 즐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왜 1점 모자란 점수가 나왔는가 좀 들여다보니까 네. 지속성, 즉 학폭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보는 항목에서 점수가 좀 낮았어요. 네네. 네. 그거는 학교 폭력이 그때 딱 한 번이었던 거라 가만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사실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전에도 똑같은 수법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아, 이날이 7월 17일인데. 네네.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 후에 이제 리코더랑 손으로 때려서 전체 구주에 부상을 입혔잖아요. 예예. 근데 사실 그 방과 후 수업 전에도 한 차례 폭행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아, 어디서요? 그건? 똑같은 화장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거는 총 2차례. 예. 7월 17일 일주일 전과 7월 17일 2차례인데 네. 7월 17일 날 방과 후 수업 전 한 차례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 3차례의 폭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7월 17일이 이제 국감장에서 제기가 된 거고 그 전에 일주일 전에도 한 번 더 있었다까지도 드러났는데 네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는 그 17일 당일날 네네. 방과 후 수업 끝난 후 말고 그 전에도 그 똑같은 화장실에서 또 폭행이 있었다고요? 네, 동일한 방법으로 폭행을 했어요. 네네. 그때도 그럼 리코더입니까? 예, 그때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는 그때 이 학폭이 열렸을 때는 얘기가 안 됐던 건가요? 학폭위 때는 반영이 되지를 않았었고요. 근데 피해자 측에서는 이제 한 차례 더 폭행 당한 것을 예. 아마 이제 행정 소송으로 그것을 좀 더 추가시킨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총 3번이 되는 거군요. 네네. 횟수로 보자면. 네네. 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연좌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해서 부모가 반드시 그 죄를 같이 지고 공직까지 내려놔야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문제에 부모가 부적절하게 개입이 됐을 때 이때는 이제 자녀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는 건데 이번 건도 그러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김영우 의원님?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사표 수리로 끝날 일이 아니고 또 검증에도 문제가 있었다 등등등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부모 차원에서도 어떤 외압이나 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시는 걸까? 어떤 정황들을 좀 보신 걸까요? 저는 이제 그 어머니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가 이제 인지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 가해자 어머니, 그러니까 김승희 전 비서관의 부인, 네. 그 학폭 심의가 열리기 직전에 그 어머니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꿔요. 김승희 의전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 함께 촬영된 사진으로 바꾸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 어머니들 학부모 사회에서는 단톡방을 많이 그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심리적으로 내 남편이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 실세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이제 저는 심리적인 작용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태였다면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김승희 의전 비서관 또 그 권력층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학부모들 사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도 상당히 강조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니까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의 부인이자 이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그 여성의 이제 그분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월 19일에 바뀐 카톡 프로필 사진.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죠.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뭔가 이렇게 상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이게 그날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은 이제 7월 10일 날 나토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그 예. 해외 출장 갔을 때. 예. 그런데 주로 이렇게 좀 저명한 인사들이나 이제 사회에 알려진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주로 그런 흔적을 없애잖아요. 자기들의 흔적을 없애는데 그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그 권력에 대한 그 좀 권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을 막 올린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아, 이 어머니가 상당히 적절치 않은 행동들을 계속 해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카톡 네. 프로필 사진 바꾼 것 외에 또 다른 외압의 흔적도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아내지는 못했는데요. 예. 이제부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요. 예, 예. 이제 그 학폭위에서 열렸던 지속성 여부를 왜 1점 주었는지, 그리고 학폭위가 왜 2달 만에 열렸는지, 여러 가지 좀 정황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네. 그 부분을 계속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아닌지 이 여부까지도 이제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야 한다 해서 남은 의혹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강승희 비서관 입장에서 반론을 좀 해보자면 오늘 뭐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네. 아니 학교 고위급 인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누군데 이걸 어떻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네. 카톡 프로필 사진 하나 바꾼 거 가지고 외압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억측 아니냐. 프로필 사진이야 뭘 쓰든지 자기 마음인데 이렇게 좀 억울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억울해했다면 그렇게 빨리 사표 수리를 안 했을 거라 보이지고요. 반면 오히려 사표 수리를 그리 빨리 대통령실에서 정리해 준 것은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더 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빨리 저는 꼬리를 자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뭔가 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한 지 한 3달쯤 지났는데 피해 학생은 어떤 상태라고 해요? 피해 학생은 지금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 학생이 지금 학교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피해자 학생은 지금 빨리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행정소송이랑 민사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왔네요. 오히려 윤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빨리 사표 수리한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줄 수는 없겠는가? 뭐 이런 질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 진상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표 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조사는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져야지 정확하게 이 문제의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표 수리를 함으로써 대통령실의 감찰을 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행정력으로 예. 그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력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야 되는데 예. 나름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고요. 그쪽은 뭐 수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청에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실에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에 뭐 민정수석실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예. 그런 민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예. 그쪽에서 이것을 감찰을 했어야 정확하게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신, 이동관 거기다가 이제 김승희 전 비서관까지 공직자 자녀의 학폭 논란이 올해만 해도 이게 3번째거든요. 네.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전반적으로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뭐 청문회 때 보면 다 드러나는데 이 문제만큼은 이제 인사검증으로 볼 수 없는 게 이제 그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발탁되고 나서 이루어진 학폭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올 7월이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저 대통령실 국정감사 있잖아요. 네네. 예. 여기 정순신 변호사는 이미 민주당에서 불러야 한다, 출석해야 한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김승희 전 비서관도 부르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당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네. 이제 아마 여당에서는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승희 의전비서관을 대통령실에서 이제 면직시켰기 때문에 뭐 조사와 이런 국정감사에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빨리 손절했다 보는 거죠. 오히려 네네. 이것이 고개를 숙이는 마음으로 빠른 사표 수리를 한 거라면 이 자리에도 불러서 뭐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세요. 예.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자연인이 됐는데요. 강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국회 교육위 야당 측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